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25일 지난 주말 송검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며 빼박 증거가 나왔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데도 손준성과 김웅, 윤석열과 정점식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아, 네네네. 그거를 어느 메일로 보내주실까요? 텔레그램 쓰세요. 텔레그램 저희 쓰죠. 고발장을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렇죠. 거기 내야죠. 네. 남부지검에 넣어서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수순이 나가고 너무 막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막 뭐랄까 이게 우리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하고 이쪽에서 항의도 좀 하시고 그렇죠. 뭐 이거 왜 이런 거 있으면 왜 검찰이 먼저 인지수사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저는 좋은데 이 고발장 요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쏙 빠져요. 네. 그게 공수처는 송검사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선거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공수처는 송검사의 신병 확보에 나선 이유에 대해 이 사건 피의자 등 핵심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해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수사방해와 지연을 계속하며 증거인멸과 은폐까지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공수처는 송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선 핵심 사건 관계인의 출석 조율 여부나 그 일자 등에 관련한 일부 오보도 있어 공보심의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이 사건에 있어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우선시하며 수사에 임하고 있고 내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 사건 관계인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는데요. 송 검사는 지난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검사 수사관 등에게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근거 자료 수집 등을 지시하고 고발장을 검사 출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데요. 공수처가 초강수를 들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끌어 윤석열 후보가 야권 대선 후보가 되면 알아서 봐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막장 후보에게는 통하지 않을 듯합니다. 아무리 전직 검찰청장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 사건, 이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건은 중대하게 비위가 발생을 해서 최초로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가 됐고, 이것은 이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를 이유로 행정법원 소송에서 오히려 징계가 굉장히 파면까지 이를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면직이상이로나. 네, 그렇죠. 면직이상. 면직이상 파면입니다. 네네.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요 사건을 제 고발장만 따로 떼서 보는 것이 오히려 합당한가. 같이 봐야 된다 이거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고발장을 저한테 뭐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그냥 접수만 하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대충 접수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 줄 거다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앞단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 그 윤석열 후보가 4월 6일 날 갑작스럽게
그 검찰총장은 거의 휴가를 잘 내지 않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월요일부터 휴가를 냅니다. 네. 그 이유가 저희 녹취록 안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만수사를 하고 있을 건데요. 네, 이 윤석열 지시사항이 과연 없을까 끝까지 지켜보면 전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손준성 검사 보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이분이 대검찰청 당시 이제 범정 과장이었다는 거는 저도 알고 나중에 알았죠. 예. 1년 반 뒤에 발견하고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나? 그리고 검찰에서 뭐 실은 후보들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취재를 했던 언론인들을 자신 차도살인이라고 하죠. 남의 손을 빌려서 기어이 수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위법한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의결서에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수사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건들은 국기문란죄라고 생각했고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청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윤 전 청장에게 비판적인 유튜브 채널을 모니터링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25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S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앞서 고발사주 고발장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언유착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X를 변호한 적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민병덕 스스로 2020년 3월 6일 유튜브 S채널 등에 출연해 자신이 제보한 X 변호인이라고 설명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일보는 공수처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S채널을 모니터링하며 수집한 정보가 그대로 옮겨졌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며 지난해 4월 3일 김웅 국힘당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고발장에 해당 채널이 등장하는 점을 주목하며 모니터링 목적과 윗선의 존재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관계자들은 유튜브 모니터링에 대해 검찰 관련 뉴스 스크랩 차원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김웅 의원이 전달한 고발장에 S채널 외에도 지난해 4월 2일 P채널의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출연해 발언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단순 뉴스 스크랩 업무는 아닐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는데요. 관련해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청장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 문제의 손준성 검사가 민간인 유튜브 모니터링을 했다. 대상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보도에 S채널이라고만 나왔으나 확인해보니 같은 날짜인 2020년 3월 6일에 민병덕 의원이 서울의 소리에 출연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썼습니다. 그는 민병덕 당시 후보는 서울의 소리에 나와 제보자 X를 변호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며 놀랍게도 이 내용은 손준성 김웅으로 전달된 고발장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다고 적었습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 직원으로부터 유튜브 S채널 등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를 한 적이 있다라는 진술도 받아냈다며 모니터링 내용이 그대로 고발장에 들어갔고 이 고발장이 손준성 김웅 라인을 통해 국힘당에 전달된 것이라고 일련의 흐름을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판사 사찰, 민간인 모니터링, 윤석열 검찰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며 강한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같은 날 SNS에 한국일보 기사를 공유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는 기자들을 검찰청장 시절에도 사찰하고 한편 고발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 조성은 씨는 같은 날 SNS에 한국일보 기사를 공유하고는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쓰는 기자들을 검찰청장 시절에는 사찰하고 야당에 고발 접수시켰는데 대통령 될 일도 없겠지만 되면 남영동 기자 취조실도 만들겠네 찌찌라고 꼬집었는데요.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는 손준성 검사, 그 다음에 조금 넓혀보자면 뭐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 그 다음에 이걸 전달했다는 김웅 당시 후보, 정점식 의원 뭐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무슨 앙심을 품거나 감정을 가져야 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김웅, 정점식 두 분은 전혀 모르는 사이고 손준성, 권순정 둘이는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던 아끼는 후배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현직 검사로 있으면서 누군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렇게 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